치매의 진짜 시작점, 어젯밤 당신의 잠자리. 여러분, 어젯밤에 어떻게 주무셨나요? 바로 누워 주무셨나요? 아니면 옆으로 누워 주무셨나요? 혹시 기억도 안 나실 정도로 피곤해서 그냥 쓰러지듯 주무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에서는 어젯밤의 잠이, 그리고 잠자는 자세가 조용히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쌓이면 뭐가 될까요? 바로 치매의 씨앗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뇌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신경과 전문의 박도현입니다. 오늘은 병원 진료실에서는 길게 설명해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뇌 속 쓰레기와 잠자는 자세에 대해 아주 천천히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약을 바꾸지 않고 병원을 옮기지 않고도 뇌를 조금 더 맑게 지키는 잠자는 습관을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치매, 정말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병일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 선생님, 나이가 들었으니 치매 오는 것도 팔자인가 보죠? 정답은 아닙니다. 나이는 위험 요인일 뿐이고 치매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 같은 병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건 딱 하나입니다. 뇌 속에 쌓이는 찌꺼기, 그리고 그것을 치워주는 잠. 치매 환자의 뇌를 양전자 단층 촬영 PET으로 찍어보면 신경세포 사이사이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하얀 얼룩처럼 보입니다. 이 물질이 많아질수록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고 결국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제 먹은 반찬이 기억 안 나고 약속 장소가 헷갈리고 하던 말이 생각 안 나서 말문이 막히는 것. 이 작은 이상 신호들이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거죠. 뇌도 청소가 필요합니다. 글림프계 이야기. 그럼 이런 쓰레기는 원래 어떻게 치워져야 할까요? 뇌에는 팔, 다리처럼 림프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의사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뇌는 도대체 어떻게 청소를 할까? 2012년 미국 로체스터대 연구팀이 쥐의 뇌를 정밀 영상으로 관찰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뇌의 혈관 주변으로 뇌척 수액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가면서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함께 쓸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스템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글림프계, 뇌의 하수도이자 청소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는 스스로 샤워를 하면서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찌꺼기를 씻어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3. 언제 청소를 하느냐? 깊은 잠이 중요한 이유. 문제는 이 글림프계가 아무 때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화내고 스마트폰을 보고 머리를 복잡하게 쓸 때에는 뇌는 일하는 모드입니다. 청소는 언제 하냐고요? 깊이 잠들었을 때, 특히 느림파 수면이라고 부르는 깊은 NREM 수면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이때 신경세포들이 약간 수축하면서 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그 사이로 뇌척 수액이 쏟아져 들어가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찌꺼기를 쓸어담아 정맥을 따라 밖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수면의 질입니다. 7시간을 자도 뒤척이고 자주 깨면 뇌 청소 시간이 부족합니다. 5시간에서 6시간밖에 못 자더라도 깊고 안정된 잠을 자면 그 시간 동안 뇌는 최대한 열심히 정리를 합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수면 부족, 자주 깨는 잠,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장애들이 베타아밀로이드 축적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치매 예방의 첫 번째 관문은 깊은 잠입니다. 4. 그런데 잠자는 자세가 왜 중요한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잘 자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자세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세에 따라 글림프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쥐를 정자로 눕힌 자세, 엎드린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로 나누어 뇌 속 노폐물 제거 효율을 비교했더니 옆으로 누워 잤을 때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 제거가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연스럽게 옆으로 자는 시간이 긴 사람이 많고 이 자세가 노년기의 뇌혈류, 정맥 배출에 유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 옆으로 자는 자세가 뇌 청소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세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유튜브에서는 자극적으로 무조건 왼쪽, 이 자세 아니면 다치매 이런 문장이 많이 보이는데 의사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좋은 자세는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오늘은 대부분의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기본 원칙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 피해야 할 잠자세, 피곤한 뇌를 만드는 습관.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뇌가 힘들어하는 잠버릇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항상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워 자기. 바로 누운 자세 자체가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심한 분들, 비만, 고혈압, 심부전이 있는 분들에겐 이 자세가 기도를 좁게 만들어 숨이 고르지 못하고 밤새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밤새 뇌로 가는 산소가 들쭉날쭉해지면 당연히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렵고 글림프계도 충분히 돌기가 힘들겠죠. 2. 배를 바닥에 깔고 엎드려 자기. 목이 꺾이고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것은 물론 가슴이 눌리면서 호흡이 불편해집니다. 또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으니 경추 주변 근육이 단단하게 긴장합니다. 이 자세는 목 디스크, 어깨 통증,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에게서 특히 많이 보이고 깊은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6. 그렇다면 뇌가 편안해하는 황금 자세는 연구 결과와 임상 경험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성인에게 권할 수 있는 기본 자세는 적당히 높은 베개를 베고 옆으로 눕는 것입니다. 쥐 실험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일 때 글림프계의 노폐물 제거 효율이 정자로 누운 경우에 비해 더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사람에서도 옆으로 자는 시간이 긴 패턴이 노년기에 더 흔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왼쪽만 반드시 몇 % 좋아진다. 이런 식의 숫자는 아직 사람 연구에서는 확실하게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가능하면 옆으로 눕되 숨쉬기 편한 쪽으로. 평소 위장이 더부룩하고 역류가 잦은 분들은 왼쪽이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심장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 어느 쪽이 더 안전한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를 너무 비틀지 말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 옆으로 누울 때 허리를 반쯤 비틀어 반엎드린 자세가 되면 허리 관절, 골반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작은 베개나 쿠션을 무릎 사이에 끼우면 허리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너무 높은 베개, 너무 낮은 베개는 피하기. 옆으로 누웠을 때 귀와 어깨 중심이 거의 일직선이 되도록 베개 높이를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목경추가 곧게 유지되고 목 주변 혈관, 신경이 편안해집니다. 7. 옆으로 자고 싶어도 자다 보면 돌아눕는데요? 맞습니다. 사람은 밤새 여러 번 자세를 바꿉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한 자세만 유지해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디필로우 활용하기. 긴 베개를 가슴과 다리 사이에 끼고 살짝 끌어안고 누우면 뒤로 돌아눕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등 뒤에 쿠션 하나 받치기. 허리 뒤에 말아놓은 이불이나 쿠션을 가볍게 받치면 등이 바닥으로 완전히 뒤집히는 걸 막아줍니다. 처음 잠드는 자세를 옆으로 고정하기. 밤새 어떤 자세를 취하든 잠에 빠져드는 첫 1시간에서 2시간이 가장 깊은 수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만이라도 옆으로 편안하게 누워 뇌 청소가 잘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8. 뇌 청소를 돕는 저녁 식단. 과한 약보다 작은 한 입. 이제 무엇을 먹느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들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도와 깊은 잠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1.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와 아보카도. 호두, 아몬드, 아보카도엔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고 몸을 쉬어도 된다는 상태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녁 식사 후 호두 한 줌, 아보카도 몇 조각 정도만 곁들여 보세요. 배가 너무 부르지 않게, 하지만 허전하지 않을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이 타트 체리 주스, 천연 멜라토닌에 도움. 시큼한 타트 체리에는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수면의 질을 도와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마시면 무조건 꿀잠 이런 기적의 약은 아니지만 몇 주간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수면 시간, 수면 효율이 좋아졌다는 보고들이 있어 조심스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단, 당뇨가 있거나 체중 조절 중이신 분들은 당분이 없는 제품을 고르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3. 따뜻한 우유 한 잔.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은 몸 안에서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몸을 이완시키고 잠으로 들어가는 신호를 보냅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잠자기 30분에서 60분 전 작은 컵으로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락토프리 제품이나 두유를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내용 잘 듣고 계시나요? 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잠시 쉬고 가실까요? 따뜻한 물이나 차 한잔 하는 타임 잠깐 가질까요? 이제부터 더 중요한 내용 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하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9. 반대로 뇌 청소를 방해하는 야간 습관 3가지. 이제 피해야 할 것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TV 보기.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늦추고 뇌를 아직 나지하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최소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고 조용한 음악, 가벼운 책 정도만 남겨두시는 걸 권합니다. 잠이 잘 온다는 이유로 마시는 술, 알코올은 처음엔 졸리게 만들지만 밤중에 자주 깨게 하고 깊은 잠 단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뇌 청소에는 큰 방해가 됩니다. 밤늦은 폭식, 자기 직전까지 위장이 바쁘게 일하면 몸의 에너지가 소화기로 몰려가 뇌 청소에 쓸 여유가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고 그 뒤엔 물, 차, 가벼운 간식 정도로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뇌를 위한 저녁 3단계 루틴.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실제로 따라하기 쉽게 3단계 루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써먹으실 수 있도록요. 1단계 시간표 만들기. 취침 3시간 전 저녁 식사 마무리. 이후에는 과한 간식, 카페인, 술 금지.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끄기, 조명 낮추기. 필요하다면 타트 체리 주스나 견과류,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가볍게 마무리. 취침 직전 옆으로 누워 바디필로우를 안고 허리를 편하게 만들어 깊은 잠 준비하기. 처음에는 알람을 맞춰두셔도 좋습니다. 몸이 아니라 시계와 스마트폰이 습관을 도와주도록 만드는 거죠. 2단계 침실 환경 정비하기.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의 선선한 환경이 깊은 잠에 유리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조명은 아주 희미한 간접등만 남기거나 가능하다면 완전히 어둡게. 소리는 시계 초침 소리, 휴대폰 알림음, 냉장고 소음 등 불필요한 소리를 최대한 줄여줍니다. 이렇게 뇌가 쉬어도 되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수면제 없이도 조금씩 깊은 잠이 찾아오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3단계 잠드는 자세 연습. 처음부터 밤새 옆으로만 자려고 억지로 버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잠들 때만 옆으로 바디필로우와 무릎 사이 베개를 활용해
제일 편안한 자세를 찾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시 바로 누워 있었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첫 잠드는 1시간에서 2시간만 바꿔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2주, 3주 몸이 점점 익숙해지면 옆으로 자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10일, 실제 사례, 머리가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이정자 어르신이셨습니다. 평생 공무원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한다며 오셨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안 나고 이야기를 하다 말이 막히고 가스 불을 끄고도 또 확인하러 나가야 마음이 놓였다고 하셨죠. 검사를 해보니 본격적인 치매는 아니었지만 경도인지장애, 한마디로 치매 직전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약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시간표 만들기, 스마트폰이나 TV 끊는 시간 정하기, 옆으로 누워 자는 연습, 저녁 늦은 식사 줄이기, 이 4가지를 차근차근 시작해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짜증이 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머리가 덜 뿌예요. 말할 때 단어가 훨씬 잘 떠올라요. 물론 이것이 모든 분께 그대로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한 장기이고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리하고 치유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12.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치료를 대신하는 비법이 아닙니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나 수면무호흡증, 심장질환, 신장질환, 역류성 식도염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임의로 끊거나 의사와 상의 없이 자세 식단을 극단적으로 바꾸기보다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약도 먹으면서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조수단, 예방 전략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13. 오늘부터 시작하는 뇌를 위한 작은 약속. 정리해 볼까요? 좋은 잠이야말로 뇌가 스스로 청소하는 시간이다. 옆으로 편안하게 눕는 자세가 뇌 속 노폐물 제거에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잠들기 전 화면, 술, 폭식을 멀리하고 견과류, 아보카도, 타트체리, 따뜻한 우유 같은 수면을 돕는 음식들을 적절히 활용한다. 침실의 온도, 조명, 소리까지 뇌가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이 4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10년 뒤의 뇌 상태는 지금과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실 때 이 한 문장만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잠자는 자세가 내 미래의 기억력을 만든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뇌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께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뇌를 지키는 것이 한 가족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박도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위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